네, 40분 전쯤 속보가 전해졌죠. 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속보 덕분에 이 확전 우려감에 대해서는 다소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미 간밤에 휴전에 대한 재기 보도가 나왔고 잇따라서 휴전이 아니다라는 이 반대 기사가 나와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다소 잦아지는 분위기. 이 때문에 유가까지 하락하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을 보였던 에너지주, 정유주들은 일제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9% 넘게 하락하며 차익 매물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역시 14%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일제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방산주는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니드 20% 가깝게 역시나 상승하고 있고요. 비츠로 테크 18%, 빅테크와 스페코, 제노코 역시 5%에서 3%로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 테마주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오늘은 소화하고 있는데요. 고수님들, 우리는 어떤 전략이 이 또한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네.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정유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가에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굵직한 종목 외에 좀 중소형주 단에 있어서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등을 비롯한 큰 종목도 움직이지만 전일에 움직였었던 종목은 오늘 다시금 좀 하락으로 돌아선 부분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내렸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유주 좀 어제 오늘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분간 유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유주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유가 상승분이 기존 재고 물량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또 반대로 이란 개입설이 잦아들면서 유가가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정유주랑 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개입설이 나왔을 때는 미국 등 서방이 이란을 제재할 거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9일에는 유가가 한 4% 이상 훌쩍 좀 뛰어 올랐는데요.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좀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이든이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무상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을 좀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좀 민간인 피해나 좀 확전 우려가 큰 점령에는 좀 반대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팔레스타인 인구를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확정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외에도 유가 급락 원인으로는 최근에 좀 경기 둔화 이슈가 있는데요.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또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국제 유가가 또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가지고요. 정유주는 당분간 유가 흐름이나 오펙 플러스 감산, 중동 정세 등에 따라 좀 출렁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일단 유가의 움직임도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흥구석유 같은 이런 한국석유 이런 작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연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오늘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테마 성격으로 봐야 될 거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을 보시면 과거에 중앙에너비스가 더 심했고요. 기본적으로 석유 판매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나 가스 가격 급락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항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가장 먼저 크게 오르다가 크게 빠지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유가의 민감도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번에 해결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미제로 남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단기 랠리가 있던 상황에서 유가도 정체되고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세력 입장에서는 한번 쉬고 가는 타이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잘 돼서 다시 유가가 안정 단계로 가면 뭐 이런 종목군들에선 탈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아마도 재차 이런 종목군들의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말 매매하기도 쉽지 않은 그쵸.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이 발생하신 분이라면 이슈의 결과물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뭐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정유주의 큰 틀에서는 아직 매수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있어서 큰 틀이라고 하면은 좀 큰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뭐 실적이 대거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YOY로 봤을 때 뭐 85달러 이상에서는 유가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지난 분기 기준으로도 재고 기준으로도 일단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되면서 나타난 이익 증여분이 주가에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큰 정유주들은 오히려 주정치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다만 큰 틀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투자하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요가 정말 늘고 있는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 그러니까 중소형 정유주들이 그동안 급등 뒤로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혹시 테이버 고수 그 외에 좀 뭐 오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정유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오르는 종목은 유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유가 빠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 네. 어제는 유가가 떨어졌으니 뭐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팩트 하나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정유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GS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있겠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석유를 사오는 원유를 사오는 기업이고요. GS 같은 경우에도 쉐브론을 상대로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해서 마진을 남기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석유를 나오고 있는 그 석유가 나오고 있는 그 곳에서부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원자재 체인의 이제 단점, 약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광산을 들고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정을 들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전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테마성으로 약간 매매 게임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다시 중동에 판다. 이런 점은 조금 뭐 산업적인 특성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원자재 관련돼서 원자재 우리가 뭐 기초과학에서도 기초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자재 관련돼서도 원자재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항상 취약하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매매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효 고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정유주에 대한 신규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에스오일 같은 기업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기업? 뭐 트레이드 할 만하다. 그리고는 뭐 GS나 HD현대나 이런 데는 또 지주사거든요. 네. 다른 산업들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는 오히려 정말로 내가 국제유가에 배팅이나 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ETF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미국에 가셔가지고 쉐브론이나 아니면 엑소모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 우리는 글로벌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정유업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조금 이게 명확한 네.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 점검 한번 해보죠.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정유업종은 사실 이번에 뭐 정자 마진 얘기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많았잖아요. 실적 괜찮나요? 일단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2분기 때 평균 정제 마진이 7.4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에 13.7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도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조금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땐 11.6달러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피크를 치고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또 좋지만 또 4분기에서는 실적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유주, 정유주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치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커피보다는 치킨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치킨 저희가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동시 접속자 수가 5,000분이 일단 돌파를 해야지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약 2,300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딱 이분들만 한 분씩만 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5,000명 금방 갑니다. 이런 거 이제 안 좋게 말해서는 좀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단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품앗이하면서 좋은 컨텐츠 함께 보자. 그러면 여러분께 치킨에 대한 기회가 생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장 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보기 전에 고수 네 분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종효 고수는 유가보다는 수요에 관심을 두자. 김민기 고수는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하창원 고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달라질 기준.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한국 시장은 불안전하다. 테마성 투자는 짧게 해야 하고 장기 투자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짝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